잠수함계의 F-22라고 하던 미 해군의 공격형 핵잠수함 USS 커네티커트가 인도 태평양 해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미 해군이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 해군의 보도가 나오자마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미국은 사고 지점 및 항행의 의도와 사고 내역 그리고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는지 등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잠수함 사고가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닌데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미 해군의 잠수함 사고라고 하면 먼저 2005년 USS 샌프란시스코가 태평양에서 풀스피드로 암초와 정면 충돌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미 해군은 10월 7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울프급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 커네티커트가 10월 2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작전 중 특정 물체와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충돌 후에 커네티커트는 괌 기지로 향했고 현재 커네티커트는 안정적인 상태로 핵 추진 설비에는 영향이 없어서 정상 작전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면서 심각한 부상자는 없고 현재 사고를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미 해군 발표 후 로이터 통신은 15명 부상, 그중 2명이 중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내용만 보면 특별한 거는 없어 보이는데 보도한 날짜 그리고 사고 발생 지역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사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먼저 10월 2일 발생한 사고를 6일이나 늦은 10월 7일 알린 점, 사고 발생 후 6일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고 했는데 중국이 즉각 반응하는 걸 보면 중국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건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제 내변인은 미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상세한 상황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지원했다면서 투명성이 결여되고 책임감이 없다. 중국과 남중국해 주변 국가는 이번 사고의 진상과 미국의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잠수함 영화의 클래식인 션 코넬리 주연의 붉은 10월호처럼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뭔가는 알고 있는데 오픈하기에는 껄끄러운 아마 그런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미소 냉전 시대 때부터 2021년 10월 2일 USS 커네티커트 사고까지 그동안 잠수함 충돌 사고는 수십 차례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난 2월 일본 고지현 앞바다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잠수함인 소리오가 지나가던 상선과 충돌한 사건도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기억될 만했던 사건들로는 1970년 6월 23일 미 해군의 스킵제급 공격형 핵잠 USS 타우토우호가 베링해 인근 소련의 잠수함 기지에서 출항한 소련의 에코2급 핵잠인 K108을 추적하다가 충돌, 하와이로 긴급 회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충돌로 잠수함의 천장 해치가 손상됐고 소련 핵잠의 스크류 파편까지 타우토우호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1992년 2월 11일에는 소련의 시에라급 K276 핵잠이 바렌츠해에서 훈련 중에 러시아 해군 기지에 접근했던 미 해군 LA급 핵잠인 바톤 루치호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미, 러시아 잠수함 모두 패시브 소나만 작동한 상태라 충돌 직전까지 상호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러시아의 K276 핵잠이 수면으로 부상하면서 바톤 루치의 후면과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러시아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 영해 침배에 대해 미국에 항의했고 당시 레이건 행정부는 보기 드물게 재빨리 인정했습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가 성립된 초기라 국내 정세가 어수선한 상태에서도 러시아는 집요하게 사건을 물고 늘어졌고요. 이 사건 이후 미 해군이 러시아 기지 인근에서 수중 케이블을 통해서 도청하거나 무선 통신을 가로채는 것과 같은 작전들은 중단됐습니다. 이번 USS 커네티커트 사고가 관심을 끄는 건 방금 전 예를 든 바톤 루치호 충돌 사고처럼 사고 발생 지점 때문입니다. 미 해군은 사고 발생 지역이 인도 태평양이라고 지목했는데요. 이건 뭐 하나마나 한 얘기죠? 미 해군 발표에 중국은 자신들이 지원하는 걸로 알려진 NGO 단체인 SCSPI 트위터를 통해서 10월 8일 사고 지점이 중국이 현재 인공섬을 구축하고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서사군도 동남쪽 42.8해리 지점이라고 위성 사진까지 첨부하면서 사고 발생 지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사고 난 USS 커네티컷은 시울프급으로 냉전시대 말 소련의 아큘라급 핵잠을 추적 공격하기 위해 제작된 핵잠수함으로
30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건조 비용 때문에 단 3척만 건조된 미 해군의 공격형 핵 잠수함입니다. 9,150톤의 배수량의 길이는 108m, 시울프급 세 번째 함인 지미 카터호의 경우는 배수량만 12,139톤의 길이가 138m, 8개의 660mm 어뢰 발사관에 쉬운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했고 최대 속도 35노트에 최대 심도 490m, 여기에 소음 수준이 95데시벨로 가장 조용한 잠수함, 바닷속 블랙홀이라는 별명도 있는 잠수함입니다. 서사군도는 중국 해군의 남해함대가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해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유사시 일본, 대만, 필리핀의 제1도련선을 넘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자국의 공구사 A형 SSBN 핵 잠수함들 6척과 공구삼 공격 핵잠 4척들이 남중국해에서 안전하게 작전을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공격형 핵잠의 주요 임무는 적국 SSBN 핵잠을 추적, 공격하거나 항모전단의 최전선에서 항로를 개척하고 항모전단을 보호하는 건데요. 10월 1일 사고 당시 서태평양에서는 레이건호와 칼빈슨호 등 2개의 항모전단을 추측으로 해서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네덜란드 6개국이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이 공표하는 항공모함 훈련 계획을 보면 미 해군의 항모전단은 서태평양 훈련을 마치고 10월 2일 남중국해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항모전단을 호위하는 미 해군의 공격형 핵잠이 홀로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펼친 이유, 이것이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또 하나 미스터리는 시울프급 커네티컷호가 무엇과 충돌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며칠간 쏟아져 나온 수십 가지 가설 중에서 미국,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과 주요 외국 언론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대략 3가지에서 4가지 원인으로 정리됩니다. 먼저 복잡하면서 수시로 지각이 변동하는 남중국해의 해저, 산이나 암초에 충돌했을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2005년 미 해군의 공격 핵잠인 샌프란시스코호도 태평양 바닷속에서 암초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서 100여 명의 승무원 중 9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잠수함 앞부분이 처참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암초와 충돌 후에 이런 상태로 괌 기지까지 귀향했다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이 사고로 인해서 미 해군 핵잠의 내구성을 전 세계에 알린 사고이기도 했습니다. USS 샌프란시스코는 2017년 5월 정식 퇴역했습니다. 160m 해저에서 최대 속도로 항해하다가 암초의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최첨단 핵 잠수함이 어이없게도 암초와 충돌했던 이유는 98년 이후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해저 지도에 의존해서 항해했기 때문으로 아마 액티브 소나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2008년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 사고 해역은 샌프란시스코가 사용했던 해저 지도 데이터에 비해서 30m나 해저가 융기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해저 지반이 수시로 변하는 상태를 업데이트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USS 커네티컷호도 USS 샌프란시스코와 비슷하게 암초에 충돌했다고 보는 이유는 중국 인공섬 해군 기지로부터 80km 떨어진 해저에서 작전 중인 USS 커네티컷호가 노출 위험성 때문에 액티브 소나를 끄고 기존 남중국해 해저 지도에 의존해서 항해하다 보니까 USS 샌프란시스코호와 비슷하게 해저 암초와 충돌했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핵잠과의 충돌 가능성인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러시아 핵잠수함이 남중국해까지 작전을 전개할 일은 없었을 거고, 그렇다고 중국 이외의 국가가 미국 핵잠과 충돌했다면 벌써 뉴스에 나왔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사고 발생 지역이 중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서사군도 인근 해역이었고 중국 해군의 SSBN, SSN 핵잠들의 주요 작전 지역이라 중국 핵잠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의견인데, 하지만 이럴 경우 중국 핵잠들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해상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다른 나라가 뭐라고 하던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던 서사군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중국 정부는 미국 잠수함이 자국의 영토를 침범했다는 프레임을 잡고 미국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되는데, 중국 외교부 발표 내용을 보면 미중 핵잠 간 충돌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해저 구조물이나 대형 폐 컨테이너들과의 충돌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10월 8일 보도한 뉴스를 보면 미군의 관계자에 따르면 USS 커네티컷은 다른 잠수함들과 충돌한 것이 아니고 바닷속에 떠다니는 침몰한 선박이나 대형 컨테이너들과 충돌했고 중국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HY-130 고강력 철판으로 건조된 미 해군의 공격 핵잠이 40피트짜리 컨테이너와 충돌해서 사고가 났다. 이건 믿기 어렵고요. 반면 해저 구조물이나 석유 시초용 장비 혹은 해저 드론과 충돌했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많습니다. 이런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중국에서 나왔는데요. 중국의 남해 양식업 유연공사에서 설치한 초대형 조기 양식용 구조물과 충돌했다는 겁니다. 사고로 25톤이 넘는 양식 조기와 해산물에 피해가 발생해서 6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미 해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지 않으면 아마 이 사건은 영화 붉은 시월호처럼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겠죠. 2016년만 해도 미국은 소형 무인 잠수정을 이용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을 감시했었습니다. 당시 중국군은 남중국해에서 활동 중이던 미국의 무인 잠수정 한 척을 압수했고, 이에 미국은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해저 측량 장비를 압수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미국에 반환하라라고 중국에 호소한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아마 2021년 현재 더 많은 숫자의 미국의 소형 무인 잠수정들이 남중국해에서 활동 중이고 이제 공격형 잠수함까지 활동하고 있으니까 중국도 많이 놀라고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